하겠습니다. 제가 온라인에서 떠드는 그 짤을 하나 봤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를 해볼게요. 평균적으로 하루 시급이 5만 원인 시대에, 5만 원이 평균 시급인 시대에 땅굴을 하나 파면 1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땅굴을 하나 팔 때마다. 그래서 ABC 3명이 이 일에 도전을 합니다. 원래 내가 5만 원밖에 못 버는데 하루에 일해서 5만 원밖에 못 버는데 1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도전을 해서 A는요, 어, 그냥 맨손으로 땅굴을 파기 시작합니다. 일단 내가 투자도 하고 싶지 않고 돈도 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내 몸뚱이를 가지고 10시간을 일해서 1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5만 원을 더 많이 벌게 되었죠. B는요, 머리를 좀 썼습니다. 내가, 투자를 좀 하는 거예요. 3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주고 삽을 하나 사서요, 땅굴을 3개나 팠어요. 하나 파는 삽으로 파니까 원래 10시간 걸리던 게 3시간씩밖에 걸리지 않아서요, 3시간씩 9시간에 걸쳐가지고 3개의 땅굴을 팠습니다. 이 땅굴을 3개 팠으니까 이 B가 얻은 돈은 얼마예요? 3개의 땅굴이니까 30만 원에 내가 투자한 비용 3만 원을 빼면 27만 원을 얻었죠. 그리고 총 일한 시간은 9시간이에요. C는요, 궁리를 좀 해봤어요. 내가 이거 말고 조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C는 이렇게 합니다. B와 같은 사람, 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급이 5만 원인데 땅굴을 팔 때마다 내가 5만 원씩 주겠어요. 대신에 내가 삽도 지원해 줄 테니까 한번 파보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삽 준다고 하니까 세 사람이 모입니다. 그래서 삽 3개를 10만 원짜리 땅굴이 총 9개 파지는 거죠. 내가 삽을 3개 샀으니까 총 C가 벌어낸 돈은요. 한 땅굴당 5만 원씩 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삽을 3개를 샀어요. 그래서 땅굴은 총 9개 파졌으니까 90만 원에 벌어들인 돈 90만 원에 지출이 또 있죠. 9개를 판 걸 다 5만 원씩 주기로 했으니까 45만 원에 삽 3개를 샀으니까 9만 원을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총 36만 원을 벌어들였어요. 대신에 C는 이 시간 동안에 뭘 했냐면 이 사람들 삽 3개를 던져주고 가서 커피도 마시고 쇼핑도 하고 낮잠도 자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땅굴이 잘 파졌는지 확인만 했죠. 실제적으로 일한 시간은 1시간도 없어요. 이것을 보면 표로 비교해 보면 A, B, C가 돈 버는 방식이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A라고 하는 사람은 맨손으로 땅굴을 파서요. 내가 10시간이 걸려서 10만 원을 벌어냈어요. B는 삽을 써서 9시간을 써서 27만 원을 벌어냈죠. C는요. 1시간도 일하지 않고 36만 원을 벌어냅니다. 자, 그러면 A, B, C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은 C죠. 그런데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A예요. 그쵸? ABC 중에서 이 C라고 하는 사람이 이용해서 내가 나의 힘을 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버는 방식. 나의 능력보다 나는 아무리 많이 파도 10시간 동안 하나밖에 못 팔 텐데 9개를 파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내는 방식을 우리는 레버리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버리지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그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알아낸 거예요. 내 힘으로는 병따개 하나도 못 따는데 충분히 긴 지렛대를 준다면 나는 지구도 들어 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아르키메데스가 한 말이거든요. 이 레버리지라고 하는 이 내용을 사실 이거 제가 방금 ABC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니라요. 인스타에서 떠도는 짤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재미있는 건 뭐였냐면요. 사실 지금 이분은 이 짤을 가지고 보여주고 싶은 건 레버리지의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는데 여기 밑에 댓글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거 실제 댓글이에요. 제가 이걸 실제로 다 캡처를 해가지고 이름까지 다 가린 실제 댓글, 조작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 난리도 아니에요. 경험의 대가와 깨달음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하는 말이 쉽지. 이게 말이 되나? 가능한가?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이렇게 야근수를 쓴다면 누가 땀 흘려 일할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막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난리가 아니에요.
머리 돌려서 생각해 보자. 이 10만 원짜리 일을 5만 원 준다고 시킨 놈이 영리한 걸까 나쁜 놈일까? 막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 버는 돈이 신성한 거지 왜 노동한 사람이 피해를 봐야 되는 거야? 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행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래. 여러분, 이걸 보면서 막 화가 나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요. 절대로 C의 방법으로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했는데 저건 나쁜 거야, 안 되는 거야만 생각하면 내 힘 들이지 않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방식이 잘못됐습니까? 기분이 나쁘십니까? 그러면 이 방식으로 돈을 버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레버리지라고 하는 건 남을 이용하는 게 아닌데 내가 노동을 해서 버는 것만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부터가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없는 마인드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것을 한번 더 볼게요. 자, 이 집을 한번 봐주세요. 혹시 소리가 나오나요? 영상에 소리 안 나와요? 죄송한데 공유 다시 할게요. 왜냐하면 뒤에 영상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 영상이어가지고요. 또 나오나요? 화면 나왔나요? 네, 그러면 다시. 소리 나와요? 소리 여전히 안 나와요? 이상한데?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지금 나와요? 아, 네네네, 좋습니다. 자, 이 집은요, 아이콘이라고 하는 고급, 타운하우스예요. 어때요? 여기가 지금 실평수로 약 200평 정도가 된대요. 테라스도 엄청 넓고 2층에 고급 집이거든요. 이런 집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또 다음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저 잘 모르는데 카운터터크인가 테크인가 하는 차래요. 근데 이게 제가 그냥 아무거나 잘 몰라가지고 제일 비싼 람보르기니 이렇게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음. 이런 차를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또 이런 그림은 또 어떠세요? 이거 1등석이잖아요. 비행기 1등석. 그냥 보통 편도로 가는 비행기 값이 뭐 예를 들어서 멀리 가는 게 한 100만 원 정도 든다고 치면 이런 1등석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음.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이런 뭐 차, 집, 뭐 비행기 1등석 이런 걸 보여줬을 때 좋은 차 보여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나 저런 차 뒤에 절대 안 가. 긁으면 어떡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난 저런 차 주변에도 안 가. 뭐 이러면서 저런 거는 피해야 되는 차야. 저런 집에 사는 것은 너무 사치야. 한남 나이원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이거든요. 한 채에 100억씩 해요. 100억이나 되는 돈이 있으면 나는 저런 집에 안 살 거야. 청소하기 얼마나 힘들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이런 집에, 이런 차에, 이런 자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그냥 이런 좋은 차 살 수 있고 이런 좋은 집 살 수 있습니다를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많은 부자인 분들이 자수성가로 부자된 많은 사람들이 제일 처음 가졌던 생각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메시지를 전달 드렸어요.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비싸고 값진 명품들을 봤을 때 저것은 내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저것을 가질 수 있을까가 내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질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보이는 저건 내 것이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건 나쁘고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 들면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자격조차 가질 수 없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앞서서 제가 ABC라고 하는 세 가지 이 예시를 드렸을 때 레버리지가 되는 이 C가 되는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 절대로 얻어낼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난한 아빠와 부자 아빠의 생각의 차이라고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은요, 가난한 아빠와 같은 생각이래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 아빠들은요, 확연하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가난한 아빠와 돈의 모자람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부자 아빠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리스크가 없는 안전한 재테크를 해야 되고 자본금이 없고 투자를 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가난한 아빠의 생각과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배워서 위험성이 있더라도 더 크게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것에 투자하고 그것을 오히려 배우고 그것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부자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앞서 ABC라고 하는 세 가지 예를 들었을 때, 일하지 않고 돈 버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라고 하는 가난한 아빠의 생각이 훨씬 더 편안하고, 어,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불편하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흔히 말해서 노예 근성이라고 얘기하죠.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많은 부자들이 노예를 부릴 때 이런 생각들, 가난한 아빠의 생각을 계속 주입하고 무의식 중에 심어줬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돈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아까 많은 자수성가의 부자들이 이 생각을 떨치는 게 우리가 부를 이루는 첫 번째 생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대대로 부자인 적이 없었거나 아니면 내가 박힌 교육의 사고방식이 무의식적으로 부자일 수 없게 되거나 혹은요, 그런 교육과 유전자를 통해서요,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자의식이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30년, 4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좋은 대학을 가서 열심히 노동을 해야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행복을 살 수 있어 라고 배워왔던 것들이 단 한순간에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요,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거부터 판단하는 게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저게 너무 사기꾼의 마인드야. 라는 것부터 나를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기본적으로 내 인생을 조금 변화시키고 싶으셔서 오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일부를 바꿔내는 것이 더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전직이 제약회사 연구원이었고요. 제약회사를 다닐 때 처음 회사에 입사를 해서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급여를 받지 못했을 때 사회초년생이라 그럴 거야. 조금이 지나면 뭐 스펙이 부족한가? 내가 다른 옆에 있는 저런 사람들보다 대학을 좋은 데 나오지 못해서 그랬나? 대학원을 가지 못해서 그랬나? 아니면 또 영어 점수가 부족한가? 진급을 하면 괜찮아질 거야. 아니, 아직 내가 너무 어린가? 자리를 못 잡아서 그럴 거야. 이직을 하면 나아질 거야.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내 인생이 더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최선의 것을 내가 자꾸 찾으려고 하지 다른 환경을 찾으려고 했었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변화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내가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고 하면, 내 인생이 그냥 1 더하기 1은 2의 인생에서 10배, 20배 내가 가진 통장을 더 크게 불리고 싶다고 하면 이 이야기를 꼭 주목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통장에 있는 돈이 지금 당장 10배로 불어나면 좋아요, 완전 좋아요? 완전 좋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만드는 방법, 100만 원을 1억으로 만드는 방법이 어떤 거가 있으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1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축하거나 재테크를 하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억만장자의 Someone's 생각은 got between 다르거든요. 1,000 and 한번 10,000, 읽어볼게요. and they're trying to multiply it to 100,000. What would be the steps they would take? How long do you think it would take them to go from 1,000 or 10,000 to multiply it? And would you say put that all in your own personal investment? Would you invest in the business that you're in? Would you invest it in other things that cash flow, appreciate, and provide tax shelters? What would you do? If you got $1,000, I would like just keep investing in yourself until you got another 1,000. Okay. And then invest in yourself. Now you got 2,000 invested in. You go. You should start making money faster. Mm-hmm. At some point, you should start, like, every time you make an investment in yourself. If I put fuel in my car, it's supposed to take me further. Right. Right. So if I invest in myself, then, and look, there's things I bought that I didn't get a return on right away. But I didn't quit investing in a course or a workshop or training or education because it didn't work. I spent 17 years going to school. None of it was any good for me. Mm-hmm. But it did teach me. It did teach me how to go to school. How to study. How to go there, how to complete a course. Like I completed college. Mm-hmm. I'm not proud of that, by the way. But you should have dropped out of it. Why? I should 100% because I'd have a 5-year jump on my career. Mm-hmm. But the problem is I was on drugs. So if I wouldn't have been on drugs, I would have quit college. Right. So everything is second guess because my self-esteem was like through the basement. And so I'm like, I need to quit college. But everybody around me is, oh no, you got to finish college. You got to finish college. I'm like, what do I know? I'm a drug addict. So what do you do with $1,000, right? Right. I think you just got to keep investing in you until like, oh now I'm making $3,000. Mm-hmm. Okay, boom, reinvest all that again. But what we do is we start taking it off the table, right? We save it, we don't invest it. So I think people just need to get on that cycle of like, okay, I'm going to keep repeating this activity. I'm going to reinvest some money in myself, go to the workshop or whatever. Mm-hmm. Monday, I got to be hustling again. Until, okay, now I got $4,000. Okay, now I got $5,000. Now the income's starting to pick up. Income has to pick up. The income should be an indication that whatever you're learning is helping you. That's interesting. 네, 보셨나요? 부자가 알려주는 100만 원을 1억으로 만드는 방법은 아끼고 쪼개가지고 저축을 하라거나 재테크를 하라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능력이라면 100만 원이 200만 원, 200만 원이 500만 원, 500만 원이 1000만 원의 인컴이 되어서 내가 셀 수 없이 많은 돈을 벌어들여서 자연스럽게 쌓일 때까지 나의 능력을 키우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선택지 안에서 더 나은 선택지를 찾는 것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 그래서 여기 좋은 방법이 있고 여기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좀 배워보면 어떻겠냐고 많이 말씀을 드리면 아니요, 나는 지금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다른 걸 배울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어요. 주말에 그리고 나의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서 다른 걸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시간에 들어오셨다는 이야기는 내 인생을 바꾸고 싶은 마음에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를 보호하고 있는 그 자의식 그리고 가난한 마인드를 조금 버리고 더 빠르게 부자의 조언대로 억만장자의 조언대로 나에게 좀 더 배우고 투자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어떤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회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제약회사 연구원 출신이었거든요. 여기 보면 수없이 많은 제약회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1위부터 7위까지의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엄청 큰 1조 클럽의 회사들이에요. 이름만 들면 아는 이 회사들은 유한양의 60자 뭐 이런 회사들이 있죠. 이런 회사들은 연구도 진짜 많이 합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병들이 왔을 때 긴급으로 우리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이유도 수시로 이런 많은 연구 인원들이 많은 연구 비용을 투자해서 약을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연구개발 인력 현황이라고 적혀 있는데 국내 제약에서 가장 큰 회사들 5개가 얼마나 돈을 쓰고 있냐면 1년에 2천억 가까이의 돈을 씁니다. 많이 쓰죠. 2천억 가까이의 돈을 투자해서 1조 원을 벌면 너무 좋겠지만 2천억 가까이를 투자해서 그게 생산적으로 뭔가 제품이 나오지 않고 그냥 투자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999년부터 2023년까지 약 25년 동안 나온 신약이 36개밖에 되지 않아요. 1년에 2천억을 투자해가지고 25년을 투자했으면 수조 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약이 개발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되고 쓰는 비용들이 있는데 벌어들이는 수입원이 없는 거예요. 그 수입원으로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항고온 다이어트, 뭐 남국민 다이어트, 뭐 남국민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지금 적혀 있죠. 이런 것들이 종근당에서 나오고 유한양에서 나오고 뭐 육십자에서 나온다 그래가지고 기똥차게 연구되어서 끝내주는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다 똑같은 제품의 케이스랑 이름만 바꿔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영업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업허가를 받고 잘 검증된 시설에서 제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제조원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나 마케팅을 해서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인스타를 보다 보니까 이런 광고가 뜨더라고요. 건강기능식품 제조 누구나 할 수 있다. 500개부터 오더 가능한데 당신이 자기 거 만들어서 팔아보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인스타에 광고하는 혹은 브랜드 뭐 홈쇼핑에 나오는 아니면 인터넷에 검색되는 수없이 많은 제품들이 검증의 자격을 하나도 거치지 않고 이런 루트를 통해 가지고 그냥 판매만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냥 똑같은 공장에서 이 홍보 모델만 바꿔가지고 아니면 브랜드 이름만 사용해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 나온지도 모르겠는 이 현빈의 닥터 슈퍼칸 간 보호하는 게 제조원이 어디냐면 코스맥스라고 하는 회사예요. 엄청 큰 제조 대행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 제가 지난주에 갔다 온 제주도에서 그 면세점 찌라시에서 캡처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광동에서 나온 프로폴리스 어디서 만들었냐면 코스맥스에서 만들었습니다. 함소화 되게 유명한 한의원이죠. 비타민 D 어디서 만들었냐면 코스맥스에서 만들었습니다. 정우성이 선전하는 RTG 어디에서 나온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광고 모델을 정우성을 썼어. 근데 어디서 만들었냐면 코스맥스에서 만들었어요.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게 아무 데서나 그냥 검증된 회사에서 만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이름이나 붙여가지고 연예인 광고를 써가지고 뻥튀기해서 파는 거예요. 6개월분이 69,000원이라고 하는데 정구성한테 광고료까지 주고 이 지금 면세까지 된 상태에서 비행기에 실릴 정도로 광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제품의 원가가 얼마인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5만 원짜리가 12개월치거든요. 이 비타민 D가 1000IU 들어있는 이 함량만 보고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건강기능식품과 뭐 화장품인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제조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제조되는 제품이 진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도 없을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이 부분들이 그냥 검증되지 않고 한번 일회성으로 판매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약회사를 다녔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잘 믿지 않았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었던 건 뉴스킨의 시작이 달랐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판매를 위한 제품을 만듭니다. 그냥 내 회사의 이윤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요. 잘 팔 수 있는 방법을 역으로 생각한 거예요.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는 기준은 만든 사람들이 다릅니다. 그냥 대충 만들어서 아무데나 만들어서 케이스 가리를 한 게 아니라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박사님들이 연구 투입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사실 이 업종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이 과학계에서는 이름을 들으면 내노라 하는 엄청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자기가 평생에 바쳐놓은 명예를 지키는 게 훨씬 더 돈보다 중요한데 아무나 아무렇게나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것에 동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아무렇게나 만드는 회사들한테 들어가가지고 홈페이지 보시면 연구원이 적혀있는 사람은 아무데도 없어요. 연구원이 제대로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하지 않고 먹었는데도 효과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22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만든 제품이에요.
어떻게 그 한 사람의 생각으로 지어진 한약과 뭐 양약 같은 거와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은 그냥 건강기능식품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메디슨, 의약과 같은, 의약품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된 거죠. 여기는 지금 호주 식약처에 등록된 사실이거든요. 의약품으로. 호주는요, 사실 청정 지역이어서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굉장히 영양제가 발달한 나라예요. 그래서 아무 제품이나 다 검증되지 않고요. 너무 많은 제품들이 쏟아 나오기 때문에 검증하는 게 굉장히 깐깐한 기술을 요하고 등록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주라고 하는 나라에서 의약품으로 등록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건 제 피부예요. 지금 제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이시나요? 여드름이 하나도 없죠? 지금도 똑같이 생겼네요. 왼쪽에 있는 여드름 범벅인 사진이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고 10년 전 사진이에요. 제가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10년 동안 여드름 피부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얄팍한 지식이 있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은 화장품으로 피부가 치료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짜 많은 돈을 피부과 레이저 시술에 완전 때려 박았어요. 그런데도 나아지지 않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했던 시절에서 뉴스킨에서 나오는 뷰티 디바이스를 딱 한 달만 썼는데 여드름이 다 잡히기 시작하고 피부에서 윤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제 제일 친한 친구가 본인도 여드름 피부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피부가 좋아지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썼는지 궁금해해서 똑같이 알려줬더니 피부가 이렇게 좋아집니다. 내가 써보고 너무 좋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이 회사의 마케팅의 전부입니다. 광고를 하지 않고요. 샘플도 뿌리지 않습니다. 삐까뻔쩍한 용기를 쓰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력이 너무 끝내주게 좋으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달되고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법만 알려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좋아하면서 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1등 제품이 된 거라는 거죠. 우연하게 전 세계 1등을 한 게 아니라요. 이미 6년 연속 이 제품을 1등을 했고요. 심지어 20년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막 뷰티 디바이스가 아무리 뜬다고 잠깐 연구한 기술력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너무 좋겠죠. 유스킨의 제일 유명한 디바이스인 갈바닉이 나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베스트셀러 1위라고 하는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1위라고 하는 사실이 진짜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다이어트 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원래 다이어트를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살이 찌는 체질이 아니었는데 임신하고 나니까 살찌는 체질로 변하더라고요. 호르몬이 완전히 바뀌니까. 그래서 아기가 나오면 살이 다 빠질 줄 알았는데 저 60kg 몸무게가 빠지질 않아서 너무 고민이 돼서 모유 수유하는 중에 TRIT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했고요. 25kg 감량하고 다음 5kg 추가 더 감량해서 총 30kg를 감량한 제 모습입니다. 보통 사람이 30kg 감량했다고 하면 대부분 늙거나 폭삭 처지게 마련인데 전혀 그런 처짐이나 폭삭 늙음이 없이 이렇게 탱탱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또 TRIT 다이어트의 핵심이고요. 제가 먹어보고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저희 신랑, 저희 부모님, 시부모님, 이렇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이 제품을 먹이고 다이어트를 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TRIT 포함해서 TRME, 뭐 각종 웰니스 제품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 제품으로서 절대 광고하지 않았고 아무런 샘플을 쓰지 않았고 TV 광고, 잡지 광고 하나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먹어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이 효과를 가지고 대한민국 그 치열한 다이어트 시장에서 치열한 다이어트 시장에서 1위를 해내는 쾌거를 이루어낸 거죠. TRIT라고 하는 제품은 나온 지 10년이 된 제품이거든요. 10년 만에 1등하는 제품 어때요? 광고를 해서 단타로 팍 매출을 칠 수는 있지만 10년 동안 꾸준하게 사랑을 받아서 결국엔 대한민국 1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타로
홈쇼핑 광고를 하기 위해서 엄지에 제왕해서 이거 좋습니다라고 얘기해서 TV 틀면 나오는 그 홈쇼핑 제품과는 다르게 그런 제품들은 내년 되면 온데간데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품은 아니고요.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진짜 먹어보고 검증해 온 제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먹어보고 너무 좋으니까. 이런 제품력을 바탕으로 신제품이 나오는 게 바로 웰스파라고 하는 신제품이에요. 전 세계 최초로 뷰티랑 웰니스를 통합해 놓은 디바이스예요. 예뻐지기도 하고요. 건강해지기도 하는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몸에서 흐르는 큰 두 가지 순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왼쪽에 보이시면 딱 보이죠. 혈액순환. 우리 피가 통해야 되잖아요. 순환이 안 돼, 혈액순환이 안 돼,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죠. 오른쪽의 순환은 어떤 순환이냐면요. 되게 혈액순환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림프라고 하는 게 지나가는 림프 순환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이 두 가지 순환이 되게 중요한데 이 순환만 잘 돼도 사실 좋은 영양소를 공급받고 나쁜 노폐물을 배출이 되는 상수도 하수도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아플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 세포 곳곳에 좋은 영양소를 데려다주고 내 몸 곳곳에 세포에 있는 나쁜 독소를 빼주는 이 순환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설거지를 하다가 개수대에 음식물 쓰레기가 쌓여서 배출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 냄새 나죠. 독가스가, 맞아요. 썩어요. 냄새가 나고 독가스가 막 나요. 부패를 하죠. 조금 더 청소를 안 하고 조금 놔두면 어떨 때 그 왜 화장실 같은데 오랫동안 배관 청소를 안 하면 막혀가지고 역류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몸이 똑같아요. 내가 제대로 배관 청소가 되지 않으면 역류하거나 그곳이 썩어서 문드러져요. 어떨 때는 부식이 일어나기도 하죠, 배관이. 우리 몸이 똑같습니다. 우리 몸은 모든 게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모든 세포는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요. 그 다음에 림프를 통해서 노폐물을 배출시켜 내가요. 그런데 이 세포 안에서는요, 전류라고 하는 게 통하거든요. 생체 전류라고 해요, 이것을. 내 몸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다 전류가 통해요. 우리 젊은 어린 애기들이 정전기가 많이 생길까요? 노인들이 정전기가 많이 생길까요? 애기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 어렸을 때는 막 니트 같은 거 벗으면 머리카락에 정전기 팍 났는데 최근에 이상하게 작년에 정전기 안 난 것 같죠? 그 기술이 좋아진 게 아니라 늙은 겁니다. 나이가 어리고 세포가 좋을수록, 세포가 쌩쌩할수록 전류가 팍팍 통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포가 충전을 해주지 않으면 점점점 방전이 일어나요. 근데 이 방전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점점점 전기 충전이 되지 않고 순환이 감소되니까 림프 슬러지, 림프 찌꺼기가 내 몸 구석구석 쌓이거든요. 그럼 그 구석구석 쌓인 림프의 찌꺼기가 염증이 되고요. 염증이 조금 더 지나가면 석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번에 진행되는 게 암 같은 게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순환이 진짜 중요하죠. 그런데 이 순환이 제대로 되기만 한다면 반대로 아프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환을 제대로 시켜주는 건 어떻게 해도 사실은 잘 미스테리한 부분이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영역이었거든요. 이분이 누구냐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미세전류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다루는 박사님이십니다. 우리 몸에 여기 보시면 림프 슬러지가 쌓이기 직전에 미세순환이라고 하는 게 감소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생체 전류가 막 흐르는데 그 생체 전류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막 심장이 쇼크 온 사람들 제세동기 가지고 갑자기 심장 팍 이렇게 전기 충격 주죠. 우리 몸은 그 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전기가 팍 충전이 되면 살아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이 방전이 되는 걸 충전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시적으로 그렇게 센 전류로 충전을 시켜주는 건 내 몸의 어딘가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랑 굉장히 비슷한, 내 생체 전류랑 굉장히 비슷한 수준의 전류가 미세 전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세 전류를 내 몸속에 잘 흘려주면 내 몸속에 순환이 잘 일어나는데 특히나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굉장히 퇴화가 되기 때문에
손끝, 발끝으로 순환이 잘 안 돼서 결국에는 심하게 오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절단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알고 계시죠? 그런 분들은 다른 데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당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당뇨로 인해서 근육이 퇴화돼서 순환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손끝, 발끝이 하수구처럼 썩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곳에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분들에게 순환이 잘 되게 해주면 그분들은 썩지 않고 계속해서 잘 쓸 수 있겠죠. 손끝, 발끝을. 이 박사님 미세전류로 가장 유명한 박사님이 하는 치료가 그런 치료예요. 미세전류를 가지고요.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 치료가 어려웠던 병원약으로 더 이상 되지 않았던 치료들을 미세전류를 통해 가지고 치료를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저 큰 기계를 가지고 저렇게 작은 스팟을 지져 가지고 여기를 통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림프가 막힌 곳만. 근데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저분의 능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전류의 세기도 잘 알아야 될 것이고 어디가 막혔는지도 잘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분이 하는 역할은 계속 이렇게 내 세포가 충전될 수 있도록 순환을 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이 미세전류를 가지고 나의 세포가 충전이 되면 순환이 잘 돼서 이렇게 운동 에너지도 좋아지고 아프지 않을 수 있는 이 사이클이 미세전류의 핵심인데 아까 그 박사님이 했었던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가 어떻게 좋아질지를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를 잘 못해요. 그런데 웰스파가 진짜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웰스파 아이오가 사용하는 기계 전류는 미세 전류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 중에서도 커스텀 마이크로 커런트, 나한테 딱 맞는 미세 전류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기술이거든요. AI가요, 딱 닿는 순간 52가지 나의 정보와 나의 근육결을 읽어내요. 그래서 내 피부한테 딱 맞는 저의 몸과 여러분의 몸은 각각 다 다른 몸일 것이고, 제 몸 중에서도 제 엉덩이, 배, 허벅지와 뭐 목, 어깨 이런 데가 다 다른 전류를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다른 전기가 쓰일 거 아니에요. 부위별로 다 다른 전기가 필요한데 어떤 전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알아서 내가 굳이 조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측정해서 이 전류를 통하게 하는 게 이 디바이스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많이 진폭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전류가 계속해서 이렇게 내 몸의 순환을 자극시켜주는 게 이 전류의 핵심이거든요. 게다가 그냥 손으로 마사지만 해도 사실은 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잘하는 마사지샵에 가가지고 1시간만 누워 있어도 순환이 잘 되는 것 같고요. 손끝 발끝에 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들 쓰시는 집에 가정용 의료기기로 쓰시는 그 마사지 기계들도 같은 원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50분, 1시간씩 이렇게 누워가지고 내 몸을 누가 주물러 줬을 때 이 순환이라고 하는 게 강제로 일어난다는 거죠. 부기도 빠지고. 그런 부기가 빠지고 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이 미세전류와 그리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근육결을 쫙 잘 붙여서 순환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이 헤드가 지나갔을 때 지나가기만 해도 순환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진짜 끝내주겠죠. 이게 바로 이 미세전류, 커스텀 마이크로 커런트, 나한테 딱 맞는 미세전류를 쓰고 내 피부결을 자동으로 인식시켜주는 이 최초의 뷰티 웰니스 제품의 특징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 제품, 이 효과, 이것을 통해서 결과를 낸 것을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엄청 흥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선수들이 과다한 운동을 하고, 뭐, 손끝, 팔끝, 발끝으로 몰려있는 이 혈류를 풀어서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너무 안 하는 짓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1시간 마사지를 하기도 하고 뭐 파스를 바르기도 하고 거꾸리를 쓰기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이 생 난리를 치는 것을 미세전류 디바이스인 웰스파 디바이스 전용제를 가지고 딱 5분만 문질러도 혈류량 176%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마사지를 30분 하면요, 림프가 1cm 운동인데요. 1cm. 그런데 176%가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발끝에 있던 게 무릎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동적으로 순환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미세전류 그 디바이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네, 사슴피도 먹는데요. 이 순환을 시켜내려고.
그런데 5분만 운동 끝나고 아니면 내가 매일 자기 전 5분만 순환시켜줘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서슬퍼렇게 아무것도 순환이 안 되고 썩어 있는 몸이 이렇게 반짝반짝 순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통차죠. 그러고 이거는 사실 우리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는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여서 이런 말을 아무렇게나 쓸 수 없는 회사인데 붓기가 10% 감소한대요. 매일매일 내가 쌓이는 그 붓기가 10%씩 매일 감소하면 내가 부어가지고 그게 부종이 되고 염증이 될 가능성이 없겠죠. 일시적인 효과가 끝이 아니라 이걸 매일 사용했을 때, 4주 사용했을 때 계속 누적적으로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게 임상적으로 나왔고요. 배 탄력은 사실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 이후로 늘어진 뱃살이 너무 고민이었는데 출산한 여성분들의 99.9%는 원래대로 탄력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굉장히 좌절을 합니다. 심지어 둘째를 낳지 않고 싶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근데 이 탄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5분 만에 이렇게 탄력이 쫀쫀해진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이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 무릎결에 주름이 생기는 걸 수술하려고 500만 원, 1000만 원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 디바이스로 5분, 10분만 문질러서 4주만 사용해도 이렇게 쫙쫙 펴지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누적적으로 4주, 12주 계속 사용했을 때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 임상적으로 너무나 증명된 결과이기 때문에 의심할 이유가 없다. 제 배거든요. 제가 아기를 낳고 아무리 힘을 줘도 저렇게 처져 있었던 약간 처진 아랫배 똥배가 배꼽이 정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거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너무 바빠서 정말 겉에 있는 너덜너덜한 가죽이 다 없어졌어요. 이거 진짜 신기한 일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누워서 하는 다이어트거든요. 근데 노력 없이 하는 다이어트. 근데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진짜 놀랍고, 필라테스 요가 3개월을 어깨 펴는 운동을 해도 저렇게 라운드 숄더가 일자로 펴지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문질렀던 5분이 이렇게 일자 어깨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너무 신기해서 찍어놓은 사진이라는 거죠. 요즘 체형교정 센터나 이런 데 진짜 많이 잘 되잖아요. 제가 최근에 들은 분들도 뭐 필라테스 요가 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 이유가 척추나 체형 교정을 하는 게 가장 큰 이유더라고요. 이렇게 척추 교정이 됩니다. 어깨가 살짝 삐뚤어져 있었던 게 근육 밸런스를 맞춰주면 이렇게 어깨가 등 척추가 펴지고요. 솟은 승모근이 저게 솟았다는 얘기는 얼마나 피로가 누적이 됐겠습니까? 저 위로 얼마나 많은 무거운 이 몸이 찌뿌둥함이 쌓여 있을까요? 그런데 이 찌뿌둥하게 쌓여 있는 것이 해결이 되면 하루의 컨디션이 얼마나 달라질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팔뚝 마찬가지죠. 문지르는 대로 들어가서 이게 사실은 사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놀라운 결과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고객의 임상인데 이분 60대 어머니 다리거든요. 그런데 양쪽이 다른 사람 다리 같지 않나요? 아까 무릎 임상 5분 펴는 거 보셨죠? 진짜 딱 5분 본인이 그냥 펴셨어. 그것도 지금 보시면 딱 보이는 젊어 보이는 저 다리가 무릎 연골 수술을 하셔가지고 너무 순환이 안 되고 그 핏줄이 많이 서 있었던 다리인데 5분 만에 저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되면 그냥 단순히 다리가 예뻐진 걸 넘어서서 얼마나 다리가 가볍고 하루가 편안하시겠어요. 그쵸? 쥐가 진짜 많이 났다고 하셨거든요. 하지정맥류는 사실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문지르면 문지른 대로 지우개처럼 다 지워지거든요. 셀룰라이트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끝내주는 제품을 가지고 사실 내가 혼자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면 내가 그냥 설명만 하면 절대로 사람들이 못 믿을 거잖아요. 그런데 문질러주면 믿을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지금 앞서서 많은 케이스들을 보여드렸는데 이 많은 케이스들 중에 내 주변에 몇 명이나 이런 케이스에 속하세요? 사실 저는 케이스에 속하지 않은 분을 찾기가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셀룰라이트로 고민하시는 분, 뱃살로 고민하시는 분, 어깨 승모가 너무 뭉쳐서 고민이신 분, 하지 정맥이 고민이신 분,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데, 내 주변에 만약에 나를 통해서 20개의 웰스파 아이유가 유통이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0개가 유통이 되는 그 즉시 그 달에 400만 원의 커미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이 웰스파이오가 그냥 미세전류를 통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얘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용 젤이 있었을 때 그 극대화된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동으로 AI가 잡히는 것도 이 전용 젤이 해주는 역할이고요. 그러면 매달 앞에 있는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웰스파 아이오를 가지고 이 전용 젤로 매일매일 문지르겠죠. 그럼 매일매일 이 젤들이 소진됩니다. 나를 통해서 이 웰스파 아이오가 유통이 된다고 하는 건 나를 통해서 매달 웰스파 아이오 전용 젤이 유통이 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매달 20개의 전용 젤이 유통이 되면요. 나는 그냥 웰스파 아이오를 유통한 이유로 100만 원의 커미션이 따박따박 들어오게 됩니다. 전용 젤이 필요한 사람이 알아서 쓸 테니까. 조금 더 노력해서 매달 50개의 전용 젤이 유통될 수 있도록 내가 50개의 웰스파를 유통을 시킨다면요. 내 이달의 커미션은요. 1,000만 원이 될 수 있어요. 1,000만 원을 일시불로 받고요. 매달 300만 원의 커미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웰스파 아이오는요. 결국에는 언제 사냐의 문제이지 모든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게 될 거거든요. 이왕이면 이 웰스파 아이오가 오늘 내가 이 정보를 알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구매를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사서 가지고 있는 게 좋겠어요? 내가 이 정보를 알았다면 당연히 나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전달해야 하는 이유거든요. 50개, 20개, 50개 어떻게 됐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유통을 하면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웰스파를 쓰게 되면서 이 젤이 유통되는 게 이 비즈니스의 핵심 원리예요. 그러면 조금 더 단위를 키워서 나를 통해서 20개, 50개가 아니라 100개를 유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훨씬 더 좋겠죠. 그런데 이 100개를 유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나 혼자 능력이 있으시면 100개를 유통하시면 돼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100개를 열심히 유통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100개 유통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처럼 그냥 제약회사를 다니다가 뭣도 모르고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유통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직 유스캔에 대해서 잘 몰라서 나 혼자 유통을 100대 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제가 2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 혼자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소개해주고 그 사람들이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들 찾아가지고 20대를 유통을 하는 거예요. 이 20대를 유통을 하면서 동시에 이거 젤을 계속 유통하는 일이야. 네가 20대를 유통하면 매달 100만 원이라고 하는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데 나랑 같이 해볼래? 라고 하는 4명을 찾습니다. 그러면 4명과 함께 20대씩 유통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나와 함께 4명이 움직이기 때문에 총 5명이 20대씩 유통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도 100대를 유통하는 게 되고요. 이 4명도 20대씩 유통했기 때문에 커미션 100만 원씩 매달 가져가게 됩니다. 괜찮은 방법이죠. 그런데 내가 4명한테 너 20대씩 유통해 라고 얘기했는데 이 4명 중에 4명도 욕심이 많은 4명이었던 거예요. 이 ABCD가 너만 왜 100대 유통해? 나도 100대 유통하고 싶어. 나도 4명 찾을래. 해서 4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4명, 5명이 또 4명과 함께 유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20명이 함께 20대씩 유통을 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를 통해서 나는 스스로 20대밖에 유통하지 않았는데 나와 함께 20대씩 유통하는 20명이 같이 움직였더니 400대가 유통이 되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굴러가면요. 이 20명도 4명과 함께
같이 20대씩 유통하고 싶다면 84명이 같이 유통을 하는 게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1680대 웨스파 아이오가 유통이 됩니다. 내가 웨스파 아이오를 통해서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젤을 쓰게 된다면 그 젤에 대한 커미션이 나한테 들어오는 일인데, 20대 유통하는 게 좋을까요? 1686대 유통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1680대 유통하는 게 좋죠. 이게 바로 제가 제일 앞서서 말씀드렸던 레버리지의 원리예요. 두 명이 두 명씩 소개를 하면요. 제일 처음 소개한 두 명과 두 명이 두 명을 소개했기 때문에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된다라는 거죠. 2 곱하기 2는 4가 아니라 6이다. 이걸 2배씩만 늘려서 4 곱하기 4의 룰에 적용을 해보면요. 4 곱하기 4는 16이 아니라 20이거든요. 근데 이걸 누적했을 때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2 곱하기 2가 2명만 더하는 건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갔을 때는요. 2 곱하기 2는 254라고 하는 6단계가 갔을 때 254가 되고요. 4 곱하기 4가 6단계가 지나면 21,848대가 유통이 되게 됩니다. 이왕 내가 유통을 하는 것을 20대를 유통해가지고 매달 100만 원을 받는 게 좋으실까요? 아니면 20대씩 20명과 함께 유통을 해서 함께 다 같이 이런 커미션을 나를 통해 팀이 함께 움직였을 때 이런 커미션을 받는 게 좋으실까요? 내가 20대를 유통하는 방법만 알면 내가 그 20대를 유통하는 방법을 20명한테 가르쳐서 400개를 유통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게 된다고 하면 배워보시겠어요? 아니면 안 배워보시겠어요? 배워보신 게 훨씬 더 좋겠죠. 내가 100대를 유통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20개를 유통하고 나머지 80개 유통할 시간에 20개를 유통할 팀을 만들어 보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2,000개가 되면요. 20개를 유통하는 사람 20명이서 50개씩 유통하고 100개씩 유통하게 되면요. 그럼 2,000개의 웰스파가 유통이 되면서 나로부터 2,000개의 젤이 매달 소진이 돼서 내가 매월 2천만 원의 커미션을 받게 됩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웰스파를 그냥 유통만 했을 뿐인데 그 이후로부터 매달 이런 젤이 따박따박 소진이 되면서 나한테 이 커미션을 받아지는 게 일을 하지 않아서 버는 소득이어서 기분이 나쁘신가요? 땀 흘려서 일하는 돈만 아름답고 내가 이 유통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아직도 불편하신가요? 그렇지 않으시겠죠. 내가 진짜 이게 가능하다고만 하면 나 배워보고 싶어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빠르게 이 강의를 초대해 주신 분과 함께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 보시면 돼요. 그분도 역시 이 방법, 이 팀워크를 통해서 같이 많이 유통하는 것이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전략이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사실 웰스파 2,000개를 유통해서 2,000개의 젤이 매달 유통된 다음에 매월 2천만 원을 버는 이 소득 구조가 원하는 이유는요. 방탄소년단이 사는 그 멋진 집 혹은 그 포르쉐 뭐 이런 것을 갖고 싶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것만 때문은 아니에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가난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부자의 생각을 가졌을 때 얻는 것은 바로 내가 중요한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우리 아이가 중요하나요? 돈을 버는 일이 좀 중요하나요? 우리 아이가 중요하죠. 우리 부모님이 중요하나요? 돈을 버는 일이 중요하나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같이 함께 자유롭게 하려면 돈을 버는데 쓰는 그 시간을 줄였을 때 내가 더 중요한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부자 아빠는요, 내가 펜트하우스에 살고 싶어. 덧발길 가는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난 돈을 더 많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부자 아빠에게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요. 돈이 있어서 원하는 활동과 자선단체에 기부를 한대요. 내가 공동체, 일자리와 재정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고요. 시간과 돈이 있어서 나의 건강을 돌볼 수 있대요. 그리고 언제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곳을 여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에는 돈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돈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런 일들을 하려면 돈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일을 하지 않아야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레버리지라고 하는 이 원리를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이루었을 때 더 많은 사람에게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열심히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레버리지의 힘을 키워서 더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까요?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나의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나의 능력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 가치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 그래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만 끝내고, 지금은 조금 내가 바쁜 일만 끝내고, 다이어트가 끝나면 그때부터 진짜 내 인생을 할 거야. 내가 지금 급한 이 일만 불 꺼놓고 내가 그때는 진짜 제대로 뭔가 해볼게.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한번 해볼게. 혹시 여러분들은 무턱대고 내 인생이 시작할 새로운 날을 기다리고 계시진 않나요? 인생에 완벽하게 준비되는 날들은 없거든요. 내가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족들은 내가 완벽하게 레디되고 세팅될 날들을 기다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훨씬 더 남은 인생이 짧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바꾸어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내 선택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첫 번째 단추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해보고 아니면 그만 아닙니까? 두려워서 선택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는 저 여우 같은 행동을, 저 여우와 심포도 뭐 아시죠? 내가 못 담을 것 같으니까 저 포도가 시다고 얘기하고 뒤돌아서는 내용이거든요.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일 거야. 저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쁜 행동을 했을 거야. 라고 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시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짜 비밀을 계속 조금 꾸준히 배워보시는 시간들을 가지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